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 화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 새로운 돌파구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꿈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회, 창업으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쌈 스타트업,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은 어딜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이어질 2부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명을 가진 코스메틱 강소기업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공채 정보와 합격 전략의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 정보도 얻고 소소하게 알아보는 취업 랭킹 베스트 5까지 함께하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넘쳐나는 창업이로는 이제 그만 도전 정신 충만한 창업가들의 좌충우돌 현장을 살펴보고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채워드릴 텐데요. 스타트업과 함께할 오늘의 전문가를 소개해야겠죠. AVA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스타트업의 창업 멘토로서 함께하게 되셨는데 일단은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사실은 엔젤클럽이라는 그 투자 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 6년 차 지금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창투사보다 밑에 그룹의 이제 투자 회사인데 그거를 지금 4년 차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저희도 항상 보면 이제 아이템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할 대상을 고르게 되고 또 투자를 아직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과연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스타트업이나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이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길목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트업과 함께할 창업인들의 고민 해결과 함께요. 기업의 투자 전망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픈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라차박스의 박영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라차박스 박영신 대표입니다. 창업자들이 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차박스는 으라차차 라차맨이라는 이제 캐릭터 브랜드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영유아들 대상의 히어로 캐릭터 브랜드로 지금 이제 유튜브 컨텐츠, 방송 컨텐츠, 그다음에 오프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캐릭터 비즈니스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영신 대표님의 이렇게 셀프 소개를 잘 들어봤고요. 그래도 라차박스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친구들 안녕. 으라차차 라차맨이야. 네. 나쁜 짓만 일삼는 자꾸 대마왕을 무찌르는 정의의 용사지. 이렇게 개성 넘치는 소환수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활약한다고. 게다가 재미있고 강력한 필살기까지 갖고 있는 정말 으라차차한 히어로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율동동료 연습도 하고 무대에서 신나게 놀 줄 아는 흥부자 라차맨이야. 취미로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애니메이션, 율동동료, 장난감 리뷰, 게임 드라마와 같은 흥미진진한 콘텐츠가 한가득이야. 라차맨은 우리 친구들과 언제든 놀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럼 친구들, 라차맨과 놀고 싶을 땐 이렇게 외치는 거야. 으라차차 라차맨! 일단 라차맨. 아이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저희 멋있어요. 예. 조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추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자 지금 저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지금 앞에 미니어처 세트가 있거든요. 그건 네. 뭔가요? 저희가 지금 그 뮤지컬 공연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으라차차 라차맨 캐릭터 IP를 활용한 뮤지컬 공연의 세트, 미니어처 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꼭 저희 캐릭터 추천해 주시고요. 꼭 그러니까요.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공연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 공연과 그다음에 방송 두 채널을 연계해서 함께 진행하는 그런 컨텐츠로 하고 있고요. 라차랜드에서 펼쳐지는 라차맨의 활약, 그리고 라차맨은 아직은 미완성의 그러한 캐릭터지만 네. 허술하고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처럼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캐릭터지만 그 관객, 어린이들의 그런 호응을 받아서 으라차차 파워를 충전을 해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의 뮤지컬 공연입니다. 네, 우리 그렇구나.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으라차차 으라차차. 라차라는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참 네.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각인 특별한 계기가 얘기를 있나요? 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한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라차맨. 라차맨. 와우. 저희 캐릭터 구호이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저는 아들, 딸 두 귀염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자녀가 있으시군요. 네, 2016년도에 창업 당시에 이제 3살, 5살이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로 그 장난감 리뷰를 엄청 많이 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아빠니까 애들 보면서 같이 봤었는데, 그러한 장난감 리뷰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 네. 10년 동안 콘텐츠를 만들던 전문가시니까. 제작자니까 네.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어이구, 쉽게 네. 만들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되게 네. 허술한데 좋아, 나도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러한 일반적인 그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하는 장난감 리뷰 말고, 저는 그렇다면은 뭔가 특이한 히어로가 나와서 그 뭔가 장난감 리뷰도 하고 악당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은 네. 정말 더 대박이 나겠다, 더 아이들의 큰 호응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했고요. 네. 창업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재직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방송국 업무에 또 약간의 그 이제 연결성이 좀, 네. 있었겠네요. 그리고 그 전형적인 방송국 업무보다 자기 IP 창작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창작 욕구에 의해서 네. 그리고 유튜브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네. 거, 그런 시장과 맞물려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자녀들이 즐겨 보던 이 프로그램 콘텐츠를 함께 보다가 창업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캐릭터 제작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히어로가 진행하는 장난감 리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접목이 됐고요. 히어로면은 또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장난식으로 외쳤던 으라차차라는 감탄사, 예. 그러한 감탄사를 이용을 해서 으라차차의 라차를 따서 으라차차 라차맨이라는 장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씩 구현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 사업으로까지 아이고, 확장이 그렇구나. 됐습니다. 네.
사실 창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이런 걸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시작을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업 진행 상황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사업의 핵심은 이제 으라차차 라차맨 캐릭터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드는 아이돌을 마치 키우듯이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키우듯이 예. 저희가 이제 라차맨을 키우는 게 컨셉이 저희의 사업의 재밌네요. 핵심. 네. 아, 근데 이제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이제 노출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 유튜브 컨텐츠와 그리고 TV 공개 방송, 그러니까 뮤지컬 TV 공개 방송 이 두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를 현재 3개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차멘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수익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39만 명, 아마 내일이면 40만 명이 될 거고요. 네. 하루에 평균 2,000명에서 3,000명의 구독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빨리 이렇게 있고, 유입이 증가하네요. 빠른 네. 속도로 되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반응이 없다가 올해부터 이제 반응이 와서 이렇게 와. 급성장을 전 하게 세계에서 좀 됐습니다. 구독자가 예, 편이실까요? 주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 오. 필리핀 이쪽에 대단하네요. 구독자가 구성된 글로벌 채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 분야인 뮤지컬 공개 방송은 네. 그 오프라인 뮤지컬과 TV 공개 방송을 결합한 형식이고요. 지금 네. 기획 작업 다 완료가 됐고 제작비 투입으로 내년에 강원권 송출로 해서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타겟은 아이들입니다만은 최근에 또 키덜트 열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열풍과 함께 만나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캐릭터 사업인데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태 회장님께서는 네. 앞으로 캐릭터 컨텐츠 시장의 전망이 어느 정도로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그 전 세계 캐릭터 시장이 한 200조, 202조 원에 이른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내에서의 매출이, 그러니까 캐릭터를 통해서 하는 매출이 한 12조 7천억 원, 12조 7천억 원 정도 시장 규모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최근에 그 저희 뭐 BTS도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명세를 탄 데가 있어요. 그 상어 가족이라고 핑크퐁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는. 요거.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신드롬 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뭐 같이 따라서 하는 것들이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거든요. 네. BTS도 보면 그 아미라는 그 팬덤에 의해서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팬클럽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음. 우리 캐릭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그 상어 가족도 역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뽀로로나 라바 같은 어린 유아용, 물론 이제 연령별로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다 따로 있는데, 네. 네. 아까 그 자료 화면을 제가 잠깐 보니까 네. 그 상어 가족처럼 한번 띄워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 캐릭터 시장에 하나 캐릭터가 뜨면 확대할 수 있는 확장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니메이션, 뭐 영화, 그다음에 또 완구, 뭐 거기에서 아까 했던 게임까지 요즘 막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런 것들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캐릭터로 잘 성공해낼 수 있으면 정말 앞으로 시장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키덜트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그 성인들도 이런 어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좋아하고 또 피규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 예, 그렇습니다. 수집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역시 이제 캐릭터에서 출발해서 피규어로 이렇게 발전되는 되게 그런 걸, 비싸더라고요, 예, 피규어라는 그렇죠. 게. 이거 수집하는 사람들은 하나에 뭐 굉장히 뭐 비싼 100만 걸, 원, 뭐 예, 300만 원짜리 맞습니다, 막 맞습니다. 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뭐 저기 그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그 고유의 어떤 형태의 피규어, 그러니까요. 인도에 가면 인도의 피규어,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우리나라 많던데. 고유의 네. 피규어를 이렇게 그 캐릭터에서 찾아서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시장이 이제 성숙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한 가운데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우리 그 라바나 무슨 뽀로로 같은 그런 대형사, 물론 거기도 처음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면 거기는 이제 대형 기업이고 우리 새롭게 출발한 우리 라차맨 같은 데도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네. 새롭게 출발한 데서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가 볼 땐 공감력 같아요.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면 어린 아이들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팬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시장도 커가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상어 가족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팬덤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온 가족이 다 이제 같이 어린아이하고 놀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동안의 어떤 사례를 보고 라차맨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뭔가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네.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확장하면 좋겠고 또 공감 능력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이신데, 자 그렇다면 대표님 어떤 경쟁력으로 확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일단 이제 그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 채널, 그리고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이제 뉴미디어 유튜브 채널,
그리고 캐릭터의 면대면 그 브랜딩 이 가능한 그다음에 공연 컨텐츠 이러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물론 그 중심에는 라차맨이 있고요. 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과 컨텐츠 제작으로 아이들한테 우리 라차맨을 이제 소개하고 네.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내년에 런칭 예정인 이제 뮤지컬 TV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으로 이제 개발 중인 캐릭터 라이브 기술이라는 네. 굉장히 스마트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감상만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지금 자료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 대화면에서 가상의 버추얼 캐릭터 그리고 무대 위에 배우들 그리고 관객으로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극을 만들어가는 그런 네. 인터랙티브 뮤지컬 인터랙티브.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혁신적인 기술, 스마트한 기술과 저희 캐릭터 IP의 융합이 저희는 이제 저희 라차박스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통해서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데 외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지역 혁신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했고요. 올해는 네. 이제 춘천시에서 그 청년 창업 우수 기업으로 또 인증을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어이구,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창업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 춘천인데요. 춘천에서 캐릭터 IP 사업 그리고 유튜브 사업 굉장히 트렌디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창업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튀게 되고 또 지역 기관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성과 나온 것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만큼 또 회사 운영이라든지 어떤 규모에 있어서도 좀 남다른 어떤 비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회사를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남다른 비법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남다르진 않고요. 굉장히 뻔한 전략입니다. 양과 질로 저희는 승부를 하는데요. 저희는 유튜브 사업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제공, 컨텐츠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 회사 체력이 되는 한 청년 취업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네. 유튜브 컨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채널에서 일주일에 15개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는 이제 바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네. 그냥 이제 대부분의 컨텐츠 기업들이 사실은 기획력과 디자인과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는데요. 네. 저희는 그거 못지않게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라이브 기술이나 아니면 버추얼 캐릭터 유튜브 개발 등의 그런 개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캐릭터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속적인 캐릭터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현재 개발 중인 캐릭터 콘텐츠가 있는지 또 있다면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실제를 지금 뭐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컨텐츠는 버추얼 유튜브 방송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영미권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제작이 이루어지고 그런가요? 있고 네. 버추얼 캐릭터,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이고요. 흔히 뭐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들, 뭐 아까 그 상어가족도 말씀하셨지만 상어가족이나 뽀로로가, 라바가 직접 나와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5월 달부터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10월 달에 런칭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실 전에 직장에서 하셨던 그런 그 업무하고 연결성도 있고 또 집에 자녀분들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좀 공감 능력이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신 것 같은데 현재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기업인데 라차박스 창업 이후에 위기도 있으셨죠? 어떠셨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했죠. 굉장히 큰 자신감과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예. 저는 저의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획기적이고 아이들한테 정말 어필이 되는 히어로가 나오는 장난감 리뷰 와 너무 재밌을 아이템 거야. 너무 좋아요. 아이들 네. 환호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기획을 하고 만든 유튜브 컨텐츠가 한 런칭하고 4개월, 5개월까지도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 간극을 느끼고 네. 내가 생각했던 그 흥행 요소들이 아이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창업자들이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 제품이 최고야.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면 모두 환호할 거야 막 그러는데 똑같은 실수를 제가 반복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게 흥행에 안 되면서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큰 상실감을 느꼈었죠. 네, 사실은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사업 모델로 생각한 것도 유튜브 광고 수익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처음 흥행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2년 동안 이제 수익이 전혀 없는 수익 모델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2년 동안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속 평가를 그러니까 그 어린이 구독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고 물론 그 중심에 라차맨 캐릭터 IP는 살리고 그러면서 그 컨텐츠의 장르는 계속 바꿔가면서 아이들의 그 호응을 유도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수익이 나오면서 와. 수익 모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정말 자신감 하나로 우리 거는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생각으로 2년을 버텼고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 행운이 좀 따라서 2년 만에 이렇게 수익 모델로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이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운이라고는 하셨지만 남모를 고민하고 노력 없이는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콘텐츠가 시청자들 혹은 뭐 사용자의 사랑을 받기까지 어떤 분석과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석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기존의 컨텐츠와는 무조건 달라야 돼. 그리고 개성 있어야 돼. 그리고 톡톡 튀어야 돼.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네.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런가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튜브 컨텐츠들과 유사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그 노출 순위가 결정이 맞아요. 되는데요. 너무 다른 컨텐츠, 너무 튀는 컨텐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노출 순위에서 많이 밀리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존의 이제 유튜브 채널 대형 유튜브 채널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거기에 흥행 요소들을 갖고 오고 이후에 저희의 차별화 요소들을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어떤 위기가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네.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네네. 보시기에 우리 대표님의 위기 탈출 능력 어떻게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가만히 보면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하시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겠죠. 또 1인 창조 기업이라고 해서 뭔가 창의적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이제 1인 창조 기업이라는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이런 캐릭터도 있지만 뭐 그 애니메이션 만화 뭐 요즘 막 유명한 이런 것들 있죠. 웹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대부분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실패 사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중에 혹시 걱정 인형이라고 아시죠? 네. 조금 우리 그게 네.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 사람들한테 이슈를 끌 것 같았는데 어려웠다가 금융기관에서 캠페인에 이걸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땡땡.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걱정 인형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뿌까 뭐 이런 것들 지금 아까 뭐 뽀로로나 라바 이런 것들은 이미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뽀통령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캐릭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뭔가 어려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하고 무슨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 뭔가 좀 독소 조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그게 풀려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네. 그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처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자금 문제와 마케팅 문제와 홍보 문제일 건데 그런 것들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 라차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계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유튜브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초창기에는 실패를 했지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활용 방법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도약의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걱정 인형처럼 그 공공 부문이나 아니면 그 기업 어디에서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용도로 우리 그 캐릭터가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업의 좀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나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 캐릭터를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이든 이렇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뮤지컬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네. 방법을 네. 좀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버추얼 상태에서의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직접 그 배우나 우리 아마 라차면 대표도 아마 방송에서 나오는 아마 저기 그 대표일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계속 예.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예. 아마 그 진짜요? 주인공으로 맞나요, 대표님? 주인공으로 제가 나왔을 나와서 겁니다. 그렇구나. 네, 주인공으로 아마 활동하고 있을 건데. 라차맨 여기 있었구나. 인형탈을 써서 네. 쓰고 율동할 때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워드이면서 하나의 성공 요소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나왔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하면 BTS가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면 그게 성공하겠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팬들의 공감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뮤지컬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별한 요소가 있어서 그 다른 아이템보다 다른 캐릭터보다 조금 더 그 관심이 가는 그런 네.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땅이 좀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이렇게 예리한데? 어려움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멋지게 극복하셨는데 잡박스가 이룬 성과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또 네. 금전적인 부분 또 생각 네. 안 할 수 없고 중요하죠. 얼마나 네. 하셨나요? 뭐 비욘드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만 아직 굳은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 살짝 질펀한 정도인데 예. 저희는 이제 1월부터 수익이 났고요. 5월까지 누적액이 이제 광고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이 이제 7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어이구, 지금 네. 추세대로 보면은 올해 말까지는 이제 100만 구독자 유치가 가능하고 지금 3개 채널의 수익화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네. 30만 불의 그 광고 수익을 오,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월 달에 런칭되는 이제 버추얼 캐릭터 유튜브 방송 그리고 내년에 런칭되는 캐릭터 뮤지컬 TV 공개 방송까지 구현이 된다면은 라차박스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너무 멋진 계획과 또 좋은 성과를 맞습니다. 이뤄내고 계시지만 아까 이제 또 채울 건 채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장님께서는 뭐 공공부문이라든지 기업과의 협업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보완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공공 캐릭터와의 그런 콜라보를 이제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뮤지컬이나 아니면 뮤지컬 오프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그 지역의 공공 캐릭터와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캐릭터 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만의 그런 캐릭터 IP를 개발을 하면서 네. 저희만의 캐릭터 월드를 구축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제작 인력들은 충분히 있지만 기획력이나 마케팅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보완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시나 강원도 쪽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잘 모르지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옆에 김 회장님 나와 계시지 네. 않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창업 멘토에게 조언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박 대표님?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제작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재밌게 만들고 완성도 있게 만드는 거는 자신이 있거든요. 잘하시겠죠. 네, 예.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작업들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컨텐츠를 만들고 캐릭터를 제작을 했을 때 이거를 고부가 가치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들 이러한 쪽으로는 제가 아직은 사업가적인 마인드. 그런 쪽이 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쪽에 이제 컨설팅이나 조언들을 듣고 싶습니다. 김 회장님 네네. 네, 어떻게 답변? 그 일단 모든 우리 문화 콘텐츠 쪽이나 그 관련된 산업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취약했었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 저 뭐 황금 종려상 받은 게 뭐였죠? 깐느에서 이런 상도 네, 받고 기생충. 그다음에 영화도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막 세계 막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데 막 밀리고 막 우리 저 영화 박스에서도 밀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라차맨도 역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다양하게 깊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스토리의 어떤 탄탄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의 성공으로 끌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작하면서 제작비와 그 마케팅 홍보 쪽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마케팅하고 홍보는 뭐 저보다 오히려 전문가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작비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애니메이션 전용 펀드도 있고 모태 펀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엔젤 클럽이나 엑셀러레이터들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 네.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도 하지만 저희가
자금을 이렇게 유치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켜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대표님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자금적인 부분들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먼저 이렇게 해결책들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감사한데 정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금들이거든요. 네.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투자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알려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대1 컨설팅까지 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회장님, 네. 오늘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라차박스에 대한 총평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캐릭터 비즈니스 확장성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네. 그게 전제가 뭐냐면 캐릭터가 성공했을 때, 캐릭터가 많이 알려졌을 때, 네. 그다음에 많은 구독자가 있을 때가 이제 전제가 되는데 우리가 성공했다고는 아직은 할 수 없겠지만 구독자를 늘려가는 속도가 제가 볼 때는 범상치가 않다. 그러면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이나 전 세계 글로벌 그 구독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팔로워들에 의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일종의 그 팬덤 현상까지 만들어만 낼 수 있다면 이건 투자 안 해도 돌아가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마중물 형태의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그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캐릭터나 콘텐츠 쪽 비즈니스에 투자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핑크퐁 사례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네. 지금 라차맨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아주 심층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태펀드나 애니메이션 펀드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도 하고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네. 그거를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옆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라차차 라차맨 그 이름처럼 더욱더 힘내시길 바라겠고 박 네. 대표님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해결책들도 제시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사실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은 없고요. 하지만 좀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쓰담쓰담 그 스타트업이라는 코너명처럼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저한테 라차 박사한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고생했고 오늘은 잘난 체 해도 돼. 네. 그런 식으로 위로를 그러니까 주시고 너무 멋지세요. 힐링의 시간을 주시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쓰담쓰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좀 쓰담쓰담 할게요. 쓰담쓰담.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야말로 네. 쓰담쓰담 해야 돼요. 네, 회장님 쓰담쓰담 네.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 우리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분들께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일단 회장님께 먼저 네, 네. 여쭤볼까요? 저는 오늘 계속 같은 키워드입니다. 공감이라는 그 키워드고요. 공감력이 결국은 사업을 성패로 이끌기 때문에 그 구독자든 아니면 제품의 사용자든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통해서 그 공감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라. 이게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은요? 창업자들 우리 대표님들 정말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이게 자기가 정말 이제 조연에서 주연이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에 왔는데 이게 단편 영화든 장편 영화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항상 그 열정 태워주시는 거 감사하고 더욱더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면서 대표자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대표님 마지막까지 아주 멋있는 얘기, 중요한 얘기 해주시네요. 네. 라차박스에서 제작한 이런 캐릭터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김종표 회장님 그리고 라차박스의 박영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스탐 스타트업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막막한 취업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시간이죠. 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우량 기업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한다는 취업 시장의 히든 챔피언을 소개하는 여긴 몰랐지 시내 직장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알짜 기업만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시내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높은 임금, 그리고 회사와 함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이렇게 3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취업 멘토님을 소개해야겠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취업 멘토로서 합류를 하시게 되셨는데 일단은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2019년도 상반기 채용이 이제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제 하반기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취업 멘토로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분들이 이제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를 가지고 있는 중견 강소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업을 찾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코너 이름이 여긴 몰랐지 시내 직장이잖아요. 시내 직장. 예. 이것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시내 직장이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내 직장이라고 하면 뭐 보통 연봉이 높은 분들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안정적인 안정감? 네, 안정성 그리고 우수한 복지 제도가 있고 워라벨이 이제 중요시 되기 때문에 워라벨, 워라벨이 좀 좋은 기업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기쌤이 생각하시는 이 시내 직장의 조건까지 들어보니까 더욱더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 지난주 병주쌤이 너무 좋은 기업 마이다사이트를 맞아요.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지난주 병주쌤이 너무 좋은 기업인 정말 마이다스 좋았어요. IT 마이다스 IT를 소개해 페라리만 주셔갖고 기억나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더 기대 중이에요. 이번 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알겠습니다. 취준생분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 소개를 드려야 될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고민한 끝에 이제 제가 숨어있는 코스메틱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04년 12월에 설립되어 전 세계 여성 및 남성 고객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해브앤비입니다. 해브앤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화장품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은 생소한 것 같기도 해서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브앤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브앤비에 대해 생소하실 텐데 기업 소개를 듣게 되시면 아 거기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 해브앤비는 전 세계 고객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이룬다는
이룬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2004년 설립된 글로벌 코스메틱 전문 기업입니다. 올리브영 또는 롭스 등의 H&B 스토어에서 많이 보셨을 브랜드이고요. 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자르트를 중심으로 거기. 남성 코스메틱 네. 브랜드 DTRT를 론칭하였고 이제 알겠네요. 2015년도 해브앤비는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 최초로 세계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에 투자를 유치하여 R&D 해외 마케팅 부분의 협력,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해브앤비는 국내 H&B 스토어, 면세, 그다음에 유명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뿐만이 아닌 미국, 중국, 유럽, 남미 등의 전 세계 36개국 5,500여 개의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적인 네. 해외 진출 및 세계적 화장품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브앤비는 K-뷰티 및 국내 코스메티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닥터자르트라는 이름을 듣고 딱 거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멋진 형이 하나 있었어요. 멋진 피부도 형. 굉장히 좋고 뭐 이런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항상 과에 한 명씩 있지 혹시 않습니까? 멋진 닥터 선배. 자르트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형 자취방에 한번 놀러 갔어요. 아. 그래서 형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냐, 어떻게 이렇게 여학생들의 마음을 뺏을 수가 있냐. 추천을 해주세요. 아무 말 없이 닥터자르트 아니, 실버를 비트리니까. 이쯤 되면 그 형님은 닥터 자르트 입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네. 뻥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극적으로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고 사실입니까? 심지어는 그분은 파우더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MT 갔는데 뭐 비비크림 바르고 파우더까지 찍어 바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노력의 참 정말 일환이었구나라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시면 해브앤비에서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비비크림 지금 한 한마디를 세트 좀 하셨네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슬기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코슈메슈티컬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코스메슈티컬이 뭡니까? 우선은 코슈메티컬은 어려워요. 예. 화장품인 코스메틱하고 의약품인 파머슈티컬을 합성한 용어로 네. 치료의 개념을 접목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네. 즉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성분을 이용해 만든 치료 화장품을 뜻하는 말로 미백, 주름 개선, 피부 질환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을 말합니다. 해브앤비가 론칭한 닥터자르트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 코스메티컬 화장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뭔가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닥터자르트, 해브앤비 이 곳이 저는 사실은 국내 제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해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어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 브랜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해외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기업 소개를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브앤비라는 이제 업체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한국 브랜드 같지 않은 느낌을 내기 위해 주력했다고 의도된 하더라고요. 느낌이었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 한국 스타를 기용하지 않았고 해외 현지 패션쇼라든지 SNS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브랜딩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 통해서 해브앤비가 이제 2011년도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에 입점해서 연 매출 2천만 달러를 거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와. 그 세포라는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가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진출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하고 해외 브랜드 이미지 전략까지 동원됐던 것 같은데 글로벌 코슈메슈티컬 시장을 선도하는 해브앤비의 매출에 궁금합니다. 네, 해브앤비 현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2018년도 기준 매출은 약 4,690억 원이고요. 어이구. 당기 순이익은 약 913억 원인 오.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에 국외 매출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난해 국내 면세점에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보이며 7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4천억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해브앤비 같은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는 860억 원으로 100억 단위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가 그 해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2016년도에 2,370억 원, 2017년도에 3,627억 원의 천억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성과가 참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사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제품력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커버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해브앤비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 18인의 연구 성과와 협력을 기반으로 닥터자르트를 론칭을 하였고요. 2004년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하던 비비크림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개발을 했고 말씀하셨던 실버비비, 네, 실버비비라는 실버비비였어요. 애칭으로 국내 비비크림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지금 너무 하셨습니다. 닥터자르트에 대한 F&B에 대한 애정이 너무 듬뿍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곰 씨? 그 형님이 굉장히 피부가 안 좋으셨었는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보고 네, 알겠고요. 닥터자르트 저는 그때만 해도 그 형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네. 비법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자슬기쌤, 네, 네, 이제 다른 제품도 한번 들어보죠. 네, 네. 2011년엔 세계더 코스메틱 네. 편집숍인 세프라에 국산 비비크림을 최초로 입점시키기도 했고요. 미국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고처럼 생긴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게 세라마이딘 크림이라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브앤비의 주요 제품입니다. 네. 세라마이딘 크림은 피부 표면에서 손실되는 수분을 이제 방어하고 외부로부터 유해 물질을 침투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라는 물질을 주 성분으로 네. 제작된 더마 코스메틱 제품으로 2012년 출시 이후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넘어선 히트 상품이자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를 잇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호랑이 풀이라는 센탈라 아시아티카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진정 효과를 주는 시카페람 세럼 또한 2017년도 초 드럭스토어 스킨페어 매출 1위를 차지. 그리고 남성 화장품 브랜드 DTRT는 국내 남성 화장품 최초로 일본 최대 규모 아이디어 상품 쇼핑몰인 도쿄엔즈에 입점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 진출하였습니다. 네, 그 세라마이딘 크림이나 뭐 센텔라 시아티카 성분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보고 또 기업 엠블럼에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의 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엿보게 하는데 신의 직장으로서의 기준에는 얼마나 부합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신의 직장의 기준에 부합되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네.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면 우량 매출과 미래 성장 챔피언의 해브앤비는 해당합니다. 챔피언인가요? 네. 그리고 또한 2011년도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월드 클래스 300기업에 해브앤비가 선정돼서 추후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서도 기대가 큰 상태입니다. 네,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 아주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성과만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에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돌아왔던 과정이라든지 발자취 같은 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해브앤비 그러면 연역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브앤비는 2004년 12월 설립됐고요. 2005년에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과 더불어 ISO 14001 환경경영과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부분을 인증받았고 미국 FDA 승인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에는 제7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식품의약안전청정상을 수상하였고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일본 드럭스토어 협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지정, 수출 중소기업 500 프로그램의 지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되어 해브앤비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0년에는 벤처기업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2011년도에는 글로벌 코스메틱 편집숍인 미국 세포라에 입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해브앤비라는 기업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청장상 수상, 서울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2011년도에 받았고요. 남성 코스메틱 브랜드인 DTRT도 론칭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한국무역협회 국가경제발전 표창장 수상, 2013년에는 이노비즈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청장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 2016년에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 미국 뷰티 패션 전문 매체인 WWD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뷰티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5,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월드클래스 300의 유공자 포상 및 사례 발표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좀 숨차시죠. 네. 워낙에 연역이 길어가지고 슬기쌤이 숨을 못 그러니까요. 쉬고 얘기하시네요. 어마어마한 연역입니다. 네. 정말로. 다시 한번 해브앤비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무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연봉 얼마나 됩니까?
우선은 해브앤비 사이트의 채용공을 보시면 모든 부분의 연봉은 약간 회사 내규로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연봉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취업 포털 사이트 기준 평균 연봉은 3,400만 원이고요. 2018년도 기준 금감원 공시 해브앤비 감사보고서상 명시된 급여를 임직원 대비 계산하면 3,779만 원입니다. 두 연봉을 비교했을 때는 해브앤비 평균 연봉은 약 3,400만 원에서 3,700만 원 사이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봉도 저희가 지금 살펴봤지만 앞서 슬기쌤이 우리 신의 직장 조건에 워라밸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복지를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해브앤비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해브앤비는 우선 근무제도 중 하나인 근무시간 이원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율복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 아침을 거르고 오는 직원들이 많아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음료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휴식 공간 내 자르트벅스라는 스낵바 장소를 마련하여 자르트벅스. 네, 직원들이 간식 및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침 식사 주고 뭐 자율복 입게 해주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게 맞긴 하지만 네. 사실 이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니까 가져오진 저희가 않았을 지난주에 것 너무 같은데. 엄청난 이야기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서요. 더 네. 필요합니다. 뭐가 있나요? 네. 해브앤비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어학원 수강, 도서 구입,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각종 동호회 운영도 지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전거 동호회, 독서 동호회, 네일아트 동호회 네일아트 동호회. 등을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성과 보상 제도랑 수상에 대한 부분도 놓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 2회 정기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과 전 채용 포지션에 인재를 추천할 시 인재 추천비를 지급한다는 점은 타 기업과 다른 포상 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저는 동호회 운영이라든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느껴지는데 이걸로는 지난주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직도 더 배고파요. 있겠죠? 네. 네, 또한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 2년에서 4년 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5년 단위의 장기 근속 시 장기 근속자에겐 포상금과 리프레시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경조 휴가, 육아휴직, 임직원 건강검진 제도, 사내 콘도 제공, 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자사 제품 온라인, 자사몰에서 구매 시 50% 할인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내 카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자르트벅스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해브앤비의 기업의 스웩 같은 걸 좀 느끼게 하는데 이런 장명 맞습니다. 센스가 굉장히 넘치지 않습니까? 독특한 기업 문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해브앤비 구성원들 평균 연령은 30대로 아무래도 젊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느낌이네요. 크레이지 미팅이라고 불리는 회의를 수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는 임직원 누구나 회의실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신한 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점은 해브앤비의 독특한 기업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임직원들이 모여서 다방면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강의를 듣거나 사내 강연을 듣는 등 이른바 위클리 교육이라는 해브앤비의 기업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문, 경제, 과학, 예술 등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이제 직원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코스메틱 기업들 중에 아이디어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랬는데 굉장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크레이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기업 문화가 큰 영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취준생분들 여기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입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해브앤비 같은 경우 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공채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요? 네, 경력직 채용과 수시 채용 이렇게 그렇군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채용도 함께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재 경력직 채용은 17가지 부문이 채용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경력은 없지만 해브앤비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시 채용 지원서에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픈형 채용 제도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시 채용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코스메틱 기업, 해브앤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분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가 아직 네. 취업을 못 하셨나요? 아마 하셨을 텐데 이직을 또 어떻게 된 일이죠? 워낙 또 커버를 해주셨다 이직, 보니까 이직? 네, 커버를 또 더 잘하고 싶어서 이직을 알겠습니다. 이상한 연락을 드려보세요. 얘기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채용 전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형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채용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원서 접수와 서류 전형, 인성 검사, 그리고 1차 실무지 면접, 2차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성 검사 부분인데요. 지난주 핵인싸 병주 쌤이 이제 소개를 해주신 마이다스 IT가 AI 면접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였는데 이 기술을 사용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해브앤비입니다. 해브앤비 같은 경우 이제 인성 검사에 마이다스 IT가 개발한 인시드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과 이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이다스 IT가 여기서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총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어쨌든 AI 면접이 굉장히 대세이고 이런 트렌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취준생분들 지원을 할 때 혹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는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 형태로 구직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중 상시 채용의 경우는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좀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션에 지원자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조금 서류나 면접에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소서에 이제 해당 직무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객관적인 자료나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포지션에 관련 경험이 없어도 이제 지원하고 싶은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산업 분야와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좋은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해브앤비를 이래서 추천한다 하는 게 있다면요? 우선 지난 4일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5%가 증가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추세는 K-뷰티를 향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해브앤씨는 이제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미국 패션 뷰티 전문 매체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뷰티 기업 선정 등 해외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코스메틱 산업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더불어 성장 가능성도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슬기쌤이 소개해 주신 기업이죠. 해브앤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나온 내용들 꼼꼼히도 체크해 보시고 네,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슬기 컨설턴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최초의 타이틀을 얻은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예학습 병행. 어머머 대박. 채용의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초의 타이틀을 얻은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대기업과 계열사 채용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농협물류에서 포워딩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에서 박사학위 이상이어야 하고요. 경력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대사항은 영어 및 제2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 6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포스코인데요. 통번역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사 이상, 일본어 통번역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모집 기간은 6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하나투자신탁운용에서 리스크관리시 변호사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 사항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현대그린푸드에서 법규 위생 클레임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식품 관련학, 위생 관련학 졸업자를 지원 자격으로 요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3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의 강지수였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인 오늘은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전주가 한옥마을이 유명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진정한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로컬들이 가는 그런 명소를 찾아가는 게 그렇죠. 진짜 관광이거든요. 네. 주무관님께서 이곳만은 정말 추천한다라는 장소 있으신가요? 예, 한옥마을에는 볼거리, 체험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도 우리 한국 영화에서 자주 나왔던 전동 성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옥마을 그 중앙 부분에 공예품 전시관과 체험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덕진공원에 연꽃이 7월이면 만개를 하는데 덕진공원. 예. 네, 은은한 그 연꽃 향기에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총 3가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3곳. 네. 저는 덕진공원을 가봤는데 정말 좋거든요. 아, 진짜요? 네, 교육 씨도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을 것 연꽃 같습니다. 향기에 취할 수 있다는 연꽃 그곳. 향기를 조금 네. 전 살짝 덜 취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네, 알겠습니다. 가서 좀 더 네. 취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해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대자인 병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에서 유휴 간호사 특별 우대 채용이 있습니다. 선명 간호사 업무 및 기타 병동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일반 간호사는 액팅 및 차징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 50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간호사 면허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32시간 근무제이며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를 선택 가능하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구인권은 병원에서 진행되는 채용권입니다. 간호사분들 50분을 채용한다고 해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으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참고하셔서요. 빠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금강철강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제 제조업체에서 도면 작업을 수행할 기계금속 제도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 사항으로는 자동차 운전 일종 보통면허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격주 휴무제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급여는 월급 230만 원이며 상여금이 100%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6월 22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권이었고요. 기계 및 금속 제도사 1분을 채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지원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마지막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주화인코리아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금류 도축업체에서 식품 품질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이용,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7월 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회사에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과 무관한 구인권입니다. 생산품질 사무원 그리고 관리원 1분을 채용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마감일에 맞춰서 7월 6일입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채용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전주를 다녀와 봤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다른 도시는요. 쌀과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이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저희가 앞서 전주에서는 총 3곳의 관광지를 추천을 받았는데 이천도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이천에도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은데요. 네. 그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설봉공원입니다. 네, 공원. 설봉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모해야겠다. 호수 둘레로 산책길과 등산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월전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국제조각공원, 도자 체험할 수 있는 세라피아 같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설봉산 별빛 축제가 이제 열리는데요. 올해로 16년째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네. 별빛 아래에서 무용, 합창, 힙합 댄스, 유명 가수나 밴드들 공연까지 네.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별빛 아래에 문화에 흠뻑 젖으실 분들은 한 번씩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고 싶어요. 별빛에 흠뻑 취할 수 있겠네요.
네. 2019년이지 않습니까? 네. 2019년에는 네. 이천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알아볼까요? 네. 소장님? 네. 네, 이천 지역 구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에 위치한 반도체 및 LCD 장비용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밸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 업무를 담당할 머시닝 센터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이고 학력은 무관합니다.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이고 기숙사,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머시닝 센터 조작원 총 2명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의료법인 목민의료재단의 간호사 모집 소식입니다. 이천시 장호원읍에 소재한 장호원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병동 환자 간호 업무를 담당할 상조대 근무 간호사 2명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간호사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 3,20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은 무관하지만 간호사 자격증이 꼭 있으셔야 하니까 관심 있으신 간호사 2분 채용합니다. 빠른 지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천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인 AK 레저 주식회사 세르메덴 리조트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천시 모가면에 소재한 스파 리조트로 이번에 리모델링 후 7월 초 재개장 예정으로 리조트 시설관리원, 수영장 안전요원, 라카 청소원, 캠핑장 접수관리원 등 총 11개 직종에서 3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이나 우대사항도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2,800만 원까지 직종 및 직무에 따라 다르고 기숙사와 통근버스가 제공되며 업종의 직무 특성상 휴일은 주중 하루, 팀별 스케줄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자세한 채용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이천고용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조트 채용 소식이었고요. 11개 직종에서 30명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천고용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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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전북과 경기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별별 랭킹 쇼 시간입니다. 네, 별별 랭킹 쇼 시간. 네. 네, 오늘 함께할 분은요, 3부의 마스코트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지수 캐스터 어제 저희 방송 마치고 어떻게 하루 보내셨나요? 어제는 이제 저녁에 또 한 번 방송을 위해서 출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출근을 했고요. 네. 퇴근 후에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떤 거 봤어요? 요즘 핫한 영화죠. 기생충을 봤는데 보셨군요. 재밌더라고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나요? 무서워. 굉장히 영화 스토리 자체가 네. 뭔가 생각을 많이 요하는 그런 그렇죠. 네.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생각이 잠을 잘 못 많아지는 주무셨겠어요. 밤. 네, 하지만 저희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랭킹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순서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이 있을지 별별 랭킹쇼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전에 취업 랭킹 베스트 5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요, 고용 안정성과 비교적 높은 연봉, 그리고 워라밸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공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오늘 취업레기 베스트 5 공기업 취업 선호도 편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준생 공기업 취업 선호도 5위는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있고요. 도로교통의 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1969년 2월 설립됐고요. 본사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까지 실시했던 연 1회 채용에서 2018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공채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고요. 9월에 하반기 공채를 채용할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진행한 채용 인원을 합해서 올해 약 260여 명을 채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평균 연봉이 7,300만 원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인지 취준생들의 워너비 직장 중에 하나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5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5위면 4위 기업 굉장히 궁금한데 어딘가요?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4위 기업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공기업 취업 선호도 4위는요. 바로 한국공항공사로 16.1%를 차지했는데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네. 한국공항공사는 1980년에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재상을 살펴보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목표로 하는 노력하는 사람, 다양한 분야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면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추구하고 있고요. 얼마 전 6월 8일에 채용 필기 시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제 주위에도 참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필기시험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필기시험까지 간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75명밖에 안 뽑는다고 하던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기업치고는 많이 뽑으면 좋겠지만 좀 아쉽죠. 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3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공기업 3위는요. 국유철도의 운영과 부대 사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 바로 코레일입니다. 철도 운송을 위한 여객사업, 광역철도 사업, 종합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공철도 운송업체인데요. 코레일 핵심 가치는 안전, 고객, 그리고 소통입니다. 철도 구현,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실현, 소통과 공감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문화 혁신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고요. 스마트 철도 안전, 철도 공공성 강화, 가치 중심 고객 서비스, 미래 성장 동력, 기업 문화 혁신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코레일 없으면 정말 국민들의 발이 묶일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취준생들이 없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벌써 2위까지 다다랐습니다. 2위 기업 어디입니까? 네, 2위는요.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명실상부 취준생들의 인기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1898년 1월 설립된 한성전기회사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1961년 7월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발족했다가 1982년 1월 해산한 뒤에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하게 됐는데요.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역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의 대부분을 생산해내는 공기업으로서 2017년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 순위 평가에서 전력 부분 세계 2위, 아시아 1위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대단하네요.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들어가니까 왜 인기 순위에서도 2위나 차지했는지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공계인 분들 중에 공기업을 지원한다면 한전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한전을 밀어낸 1위 그룹이 아니네요. 1위는 어딘가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무려 32.3%의 압도적인 표를 받은 공기업입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이외에도 주변 지역개발, 부대 사업,
육아 정책 사업 지원 등을 영위하는 공항 운영 업체인데요. 조직은 사본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공기업이라고 하면 다 하나같이 조건이 좋아서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고루 많은데 하필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준생들에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점까지 제치고 인기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인기가 많은 이유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선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 1위 공항을 뽑히기도 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이고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선호도 또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과 같은 기타 요소들도 많겠지만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입 기준 연봉이 4천이 훌쩍 뛰어넘는다고 하고요. 높은 급여 수준이 한몫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높은 급여 수준 역시나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렇죠. 지스캐스터. 맞습니다. 네, 공감할 만큼 사실은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취준생들의 공기업 취업 선호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 각각의 매력이 있었는데요. 취업 랭킹 베스트 5 재밌는 시간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본 코너죠. 오늘의 최초의 타이틀을 받은 기업은 과연 어디일지 별별 랭킹쇼. 오늘의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의 기업은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플라스틱 병. 참 쓰기 편리한 제품들이죠. 그래서인지 이 플라스틱을 끊기가 참 어려운데요. 최근 우리의 플라스틱 사랑이 부른 생태계 참극을 막고 미세 플라스틱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부터 환경부가 법적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중지시켰고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한 대형 커피 브랜드가 지난해 빨대 없는 리드를 전국 매장에 도입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한국 기업이 최근 세계 최초로 쌀로 만든 빨대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지곤지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저 안 그래도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쌀빨대로 먹방하는 장면이 나와서 두 분 저도 보신 본 적 것 있으세요?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렇게 빨아먹다가 빨대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역시 먹을 수 있는 보셨군요.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쌀빨대는 연지곤지의 김광필 대표의 아이디어인데요. 김 대표는 평소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서 출원한 특허를 검색해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국 롤리웨어라는 업체가 해조류 같은 식물성 소재로 먹을 수 있는 컵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게 됐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까요. 특허까지 등록돼 있었던 거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때 맞춰서 식용 빨대를 알아보니까 아직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인 쌀로써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1년 반 시간이 지나서야 지금의 쌀 빨대를 만드는 개발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쌀의 고장인 이천 고용 소식 알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천 쌀로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쌀 빨대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게 아닌가, 튼튼한가, 사용성이 좀 있나,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쌀빨대 같은 경우에는요. 쌀과 타피오카를 7대3의 비율로 넣고 소금, 설탕 등을 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빨대는 차가운 물에서는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고요. 뜨거운 물에서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담가 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쌀빨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쌀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요. 또 한국보다는 동남아가 배합을 위한 평균점을 찾는데 필요한 온도, 습도 등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점은 연지곤지 고유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베트남 쌀로 만들어지는군요. 교욱 씨 안타깝겠어요. 이천 쌀 강력하게 밀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천 쌀도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지스캐스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기술력으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참 한국인으로서 자긍심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더더욱 이런 소식들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빨대 같은 경우에는 쌀가루와 타피오카 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고 싶지 않아서 버리더라도 약 100일 후에는 분해가 되어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매년 평균 26억 개가 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소비하는 국가인데요. 이 획기적인 친환경 먹는 빨대는 최근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많이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수요가 많아져야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가격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갖춰져야 경쟁력이 생길 것 같아요. 한데, 네. 어떤가요? 사실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서는 6배 정도 높은 단가가 책정되어 있긴 한데요. 현재 이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메리어트 그리고 하얏트, 힐튼 등 특급 호텔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커피 전문점에 쌀 빨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2개 기업과 계약을 맺었고요.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업체와 시범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한 먹는 빨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품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 해외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과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판로 구축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멈추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 EU 의회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를 승인함으로써 쌀 빨대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상승세를 탈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큰 성장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 시간 함께 봤는데요. 자, 과연 다음에는 어떤 기업이 랭킹이 될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